안녕하세요. 한성국제경매입니다. 한성국제경매는 중국 도자기, 옥기, 청동기, 그림, 자팡, 보석류를 경매하는 전문 경매회사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옥선은 시스템적으로 크게 두 가지, 1년에 봄, 가을로 진행하는 국제경매와 일반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매는 지금 여러분들을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경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경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4월 27일 춘계 국제경매를 진행하였고 현재 추계경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20일까지 10월 추계경매를 위한 출품 모집 기간은 모두 끝났고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등 국내외를 포함하여 총 300여 점 출품작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8월에 사진 촬영 및 편집 작업을 통하여 9월 10일쯤 경매 도록이 완성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경매일은 10월 13일 전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경매일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제 경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품만 경매 출품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국제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은 전부 진품인가요? 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회사 도록의 도록 표지에 보면 예술품 경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술품 경매입니다. 즉 시대에 똑 떨어지는 진품은 당연히 예술품에 속하겠지만 그 후대에 만들어진 방품 작품들도 예술성을 인정하여 출품의 자격을 갖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도자기는 진, 가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품이면 가치가 없음 이렇게 추정이 되지만 중국 도자기는 문화적으로 좀 달리 명나라 때 그 송나라 때 걸 모방하였고 청나라 때도 송나라 아니면 명나라 이렇게 모방을 하여왔기 지금 현재까지도 모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방의 문화, 방품의 문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국 시기 정말 민국 도자기 하면 가치가 없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참 허다한 것 같아요. 물론 20, 30년 전에만 해도 민국 때 아니면 정말 광서사기 하면 그냥 골동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요를 사면 광서대 걸 하나 덤으로 주고 선물 주고 이러한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나라 말기 작품이라도 광서대 작품이라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되고 때로는 억대 이상의 경매의 낙찰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국 때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국 시기 작품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음이 아니라 민국 시기 작품들도 억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성옥션에서 국제경매에 출품하려면 꼭 걸러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전사 제품입니다. 프린트, 전사로 된 프린트 작품들은 제외되고 두 번째는 유해하게 화학 처리된 약품 처리된 부분들은 우리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강품이라고 해서 찍어낸 도자기, 현대 공예품 우리가 사발을 찍고 뭐 그릇을 생활자기 찍듯이 찍어낸 이러한 작품들은 우리 국제경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갓 입문한 도예가가 그린 그림, 그림이 많이 떨어진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작품들도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국제 경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추계 예술품 경매는 10월 13일 전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록 나오면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작품을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경매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경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는 타 유튜브 경매와 달리 녹화, 방송, 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튜브 경매는 출품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이번부터 제4회 경매부터 내정가를 제시하여 편리하게 여러분들 매입할 수 있도록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경매, 일반 경매는 그냥 단순 판매 목적보다도 출품되는 판매 작품의 본연의 가치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경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다 더 건전한 소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매 작품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소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물에 내재되어 있는 연대, 역사, 문화, 예술, 제조 공예, 감정,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 유튜브 경매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 시 아래의 혜택을 드리도록 약속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본사의 국제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급히 처분이 필요할 시 구매금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전당을 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발급하는 소장 증서를 드려 소장품의 소장 시간, 장소, 출처를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본사가 여러분들의 출처 배경이 되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감정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도자기를 감정을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고 또 여기저기에서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그러한 짤막한 지식으로 도자기를 감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원청화하면 철수반 현상, 철수반이 떠 있다. 철수반이 떠 있으니까 진품이다. 그리고 어떠한 화석콩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 같다. 이러한 화석콩 현상 때문에 진품이라고 판단한다. 아니면 유약 기포, 100배 유약 기포를 봤더니 뭐 흑포가 있고 황포가 있고 포승포가 있고 또 터진 이러한 기포들의 현상이 보인다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이 작품은 분명 진품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소장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감정을 할 것인가 체계화를 세우고 그 체계화 속에서 부분을 바라보는 이러한 안목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성옥션에서 어떤 감정법을 택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준 형상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감정학은 표준 형상학입니다. 표준 형상이란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되고 그 형상에 비교되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형상과 표준을 일컬어 표준 형상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골동 어떤 것이 표준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각 나라의 유명한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전시 유물들이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러한 박물관을 방문을 하여서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유심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 10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북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나열이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여력이 된다면 꼭 이러한 중국에 있는 10대 박물관 그리고 대만 고궁박물관 그 중국의 10대 중에 특히 가봐야 될 건 중국 고궁박물관, 중국 국가박물관 그리고 남경박물관, 상해박물관 그리고 천진박물관도 볼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절강성 그 소호박물관, 절강성에 있는 절강성 박물관, 그리고 호남박물관, 호북박물관, 그리고 저 북방 지역에 있는 연영성 박물관, 그리고 사천성에 있는 사천성 박물관, 그리고 광주 박물관, 이렇게 지금 한 11개 박물관 정도 될 겁니다. 이러한 박물관들은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국외에도 많죠. 국외에도 많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고 두 번째, 경매회사. 정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티나 소도비나 중국의 펄리나 가덕이나
이러한 회사들을 방문하여서 직접 경매할 때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촉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몇십억 되는 몇백억 되는 도자기가 어떤 느낌인지 만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추계, 춘계 이런 대형 경매가 이루어질 때 꼭 한 번씩 참석하여서 도자기를 만져보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크게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표준 형상에 대한 그 기준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표준 형상학은 다른 말로 또 기억에, 표준에 대한 기억입니다. 기억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진품은 어떠한 느낌일까? 진품은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 그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한 기억의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억의 학문을 크게 한성에서는 9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형입니다. 형태. 모든 도자기들은 자기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때로는 옥호춘병, 때로는 매병, 예. 때로는 또 반, 때로는 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러한 형태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 시대별마다 각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형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토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의 고향을 가지고 있다시피 도자기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이죠. 아니, 자기의 본이라고 하죠. 본이 있어요. 경덕진 가마에서 생산된 건지, 아니면은 저기 절강성 가마의 용천요인지, 아니면은 여여와 같은 하남성의 지역에서 생산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저기 그 산서성에 있는 여수요, 예, 여수요는 산서성 지역이죠. 아니면은 건여와 같은 그 복건성 지역인지, 각 도자기가 생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구워지는 태토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를 보는 사람들 항상 뒤집어 보잖아요. 뒤집어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느 지역의 태토인지, 어느 지역에 생산된 건지 사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유약입니다. 유약. 유약에도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유약. 오래된 유약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산화 현상을 거치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과 화학적인 현상을 거치기 때문에 처음 구워져 나올 때 그 유리질에서 수정 체질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도자기들은 지금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유리질에서 수정 체질로 변한다. 그럼 유리질의 특징이 뭘까요? 빛이 눈부시게 반사가 되겠죠. 100을 100으로 빨아들였으면 빛을 100으로 반사를 하겠죠. 그러나 수정체질로 변하면서 직사광으로 받아들인 100%의 광을 분사광으로 내뿜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빛이 온화하다, 옥빛과 같다,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도자기를 볼 때 항상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거든요. 유약을 흔들어 봅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유약 속에 물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유약 속에 기름의 흔적, 기름기가 떠도는 그런 흔적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래된 고도자기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유약 부분. 네 번째, 컬러입니다. 색상입니다. 네, 각 도자기마다 자신만의 색상이 있죠. 빨강은 빨강, 파랑은 파랑. 청화인지 유령인지 분체인지 범랑인지 아니면 오체인지 각자의 색상을 가지고 있죠. 단색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유가 있고 황유가 있고 또 청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색상도 우리의 감정의 하나의 종류에 소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색상도 오랜 세월 동안 변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명도, 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순도라고 하는 것은 100%의 빨간색의 순도가 다른 노란색이라든 이런 것이 첨가가 되면서 조금 순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색상, 우리가 도자기의 색상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반홍이라도 명나라 때 그 표현되는 반홍의 색채가 있고 청나라 때 그 나타나는 반홍의 색채가 있습니다. 그 색채의 변화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안료입니다. 안료. 네. 청화, 소마리청을 예를 들면, 소마리청이 어떠한 안료인지, 어떠한 광물질이 내포되어 있는지. 네, 우리의 소마리청 하면 철분 함량이 많고 망간 함량이 적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꾸로 명나라 말기 때 회청은 망간 함량이 많고 철분 함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마리청은 철분 현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관지입니다. 관지. 네, 명나라 초기 때부터 가끔 어쩌다 굉장히 희소성 있게 영락 관지가 있지만 거의 선덕 때부터 관지를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명나라 선덕 시기부터 청나라 광서 때, 선톡 때까지 쓰여왔죠. 그리고 일곱 번째, 무게, 중량입니다. 도자기를 들었을 때 고도자기들은 굉장히 그 적절한 그 무게감이 있어요. 예, 원대, 원청하면 어떤 무게감인지, 그리고 용천은 어떤 무게감인지, 명나라 초기 때, 선덕 때는 어떤 무게감인지 우리가 만져봤을 때 그 무게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작품들은 현대 기계로 가공한 그러한 그 기계 가공의 작품들은 밀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너무 무게가 좋다. 무겁다. 무거우니까 진품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무거우면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은 지금 생산 공예 때문에 지금은 기계로 반죽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기계 가공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3년 이상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의 지식은 처음 들은 분들이 많을 건데 예전에 생산 공예 기법은 흙을 3년 동안 숙성을 시키고 나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 숙성 택도와 숙성되지 않은 택도는 또 엄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소리입니다. 사실은 도자기는 오래된 고도자기는 안에 금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금이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소리나게 이렇게 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갓 입문한 분들, 모르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도자기를 치는데 이건 정말 도자기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중요하지만 내 작품이 아닌 작품일 때 함부로 도자기를 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홉 번째, 촉감입니다. 촉감은 꼭 손으로 만졌을 때의 촉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졌을 때 그리고 그 느낌을 말하는 것이에요. 800년은 800년의 느낌이 있고 500년 500년의 느낌이 있고 그 속에는 어떠한 기운이 내포되어 있고 문화와 역사, 그 예술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졌을 때 촉감을 통하여 그 기운을 또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좀 형이상학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1번부터 9번, 9번까지 모든 부분이 맞아 떨어질 때 물론 1번부터 9번까지 또 가지가 있어요. 예. 또 가지에 가지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약을 보는데도 저는 3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고 태토를 보는데도 3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자기를 10년 이상 연구하지 않고는 도자기의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중국의 경덕진에 가서 연수를 거치고 그 출토된 그러한 도자기들을 만지면서 선생들에게 공부를 하고 또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래 장사했다. 나는 80년대부터 했다. 도자기를 한지 40년 됐다, 50년 됐다 해서 그 전문가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한 것은 오래 한 거고 장사는 장사고 연구는 연구입니다. 예. 조기 축구를 50년 했다고 해서 국가대표팀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장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도자기를 잘 본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각 세계의 박물관, 유명 박물관 돌아보고 경매에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그리고 또 몇십 년 동안 그 공부한 그러한 선생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겹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번 기물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물입니다. 배교남체 만년관. 시기로는 당나라식입니다. 예, 높이는 약 23cm. 예,
23cm. 2020년 홍콩 가덕 출품된 작품입니다. 로또 번호 232번입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서 찾아봐도 나오는 그러한 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품되었던 작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소도비에서 연락 왔다, 출품을 해달라고 한다. 뭐 크리스티에서 연락 왔다, 출품해달라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출품이 되었던 작품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작품 배교 남체 만년관. 왜 남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남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원청화, 명청화와 다르기 때문에 배교 청화 만년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남유 만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청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당 때부터일까? 뭐 원 때부터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원 때부터 청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청화 같은 경우에는 유약 위에서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우리가 소유하는 원청화, 명청화 같이 유약 밑에 유하체라고 표현하죠. 유하체의 청화가 아니라 유상체의 청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유중체. 그리고 유상, 유중체, 유약 위에다 바르기 때문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훈산 현상, 끝에 보면 이런 훈산 현상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것이 당청화의 특징입니다. 유상체에 그리기 때문에 가마토에서 구워져 나오면 이렇게 훈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 선생, 중국 경덕진 어요창 박물관에 있는 샤오펑이라는 선생님이 직접 파편을 유상체, 유하체로 구워서 구워본 적이 있어요. 그려서 구워본 적이 있어요. 유상체로 그려서 구웠을 때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터지는, 청화가 터지면서 훈산 현상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구분을 하시고 당나라 청화와 원청화는 다르다,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기형은 만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년관. 그리고 밑굽 보시면 밑굽은 영자관지가 있죠. 이렇게 영자관지가 있습니다. 영자관지가 있고 그리고 칼로 잘라낸이라는 특징이죠. 칼로 잘라낸. 이것이 당나라 때 이러한 밑굽 처리, 밑굽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옥벽, 위비디, 옥벽저라고 하거든요. 옥벽 밑굽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홈파인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동전 마냥 이렇게 홈파여져 있거든요. 이제 당나라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대적인 특징입니다. 시대적인 특징. 그리고 유약 굉장히 온화하죠. 빛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쳤을 때 이렇게 흔들렸을 때 유약 중에 딱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떠돌 수도 있고 기름기가 떠도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온화한 빛입니다. 본 작품 내전가 800만입니다. 네, 두 번째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유럽 분체자기입니다. 유럽 분체자기. 넓이 약 34cm. 시기적으로는 18세기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체로 이루어져 있죠. 안에도 이렇게 보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톱니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톱니 부분으로. 18세기 유럽 황실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황실작이. 본 작품은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판매가가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묘금이 되어 있죠. 예, 묘금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묘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 3회 경매 때 분채는 옹정 시기부터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예, 사실은 강의 말기 때부터 분채가 구워졌어요. 예, 분채라는 새로운 품종이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굉장히 그 전세된 작품들이 적죠. 예, 적지만 강의 말기 때부터 분채 자위가 생산이 되었다라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예. 그림도 뛰어나고요. 예, 손잡이 부분, 네, 손잡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중국 강의식이 12화신배 마냥, 예, 각 계절의 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예,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본 작품 내정가 800만입니다. 네, 세 번째 작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사 재량호입니다. 재량호. 紫砂提梁壶. 예, 높이 약 20cm. 네, 한 20cm. 본 작품은 19세기 말, 예, 청나라 말기 때 생산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사는 8%에서 12%, 많게는 12%의 철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본 작품은 태국 황실에서 사용됐던 재량호다, 자사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국, 우리 보통 자사하면 이렇게 반들반들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태국에서 중국에 주문 제작을 했을 때 너무 거칠다. 예, 좀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여 이렇게 자사에 빼빠지를 했던 그러한 특유의 또 형태로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유하게 여기에 입구 부분, 예, 여기에 입구 부분, 여기, 예, 동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예, 동으로. 그리고, 예, 이쪽, 뚜껑의 변두리 부분, 그리고 자사의 이 부분. 네. 이것이 입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이 부분. 그리고 재량호. 네, 재량호. 자, 이 보세요. 네. 그리고 물이 나오는, 네, 이 부분이랑, 그리고 밑에도 동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동처리. 그리고 태국 황실에서 사용됐던 그 고유의 이러한 마크, 예, 마크가 찍혀져 있어요. 자사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압빛이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작품은 제가 2013년도 가덕에 경매할 때, 예, 보았던 작품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이 작품은 아니지만, 예, 이런 유사의 그 재량호 작품들이 전시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본 작품이거든요. 네. 자, 보시면 이 손잡이 부분, 그리고 물이 나오는 이 부분, 예, 이 부분이라든지 밑에 부분, 예, 이렇게 밑에 부분도 보시면, 예, 전부 동으로 이렇게 입혀 있습니다. 예, 이 뚜껑 밑에와 뚜껑 변두리, 이 부분도 그렇고요. 예.
이때의 시대적 특징, 시대적 특징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칭, 청나라 말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출발가로는 2013년도에 지금 12년 됐잖아요. 출발가가 BMW 6만 yuan, 1,200만 원입니다. 출발가만 1,200만으로 표기되어 있고 USD 9,500달러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본 작품 내전가 500만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4회 유튜브 경면은 이렇게 세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전시하고 설명드리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 5회 때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